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나무 숟가락 하나를 지연에게 던졌다. 해질녘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고 외도 상대 여자가 자신만만하게 집에 들어왔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모신 지연은 그렇게 쫓겨났다.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열어본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던지며 버리라고 한 그 낡은 숟가락이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지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0년 동안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다. 지연은 천천히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옆방에서 자는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애썼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불린 쌀을 꺼내고 된장찌개의 재료를 준비했다. 칼소리조차 불안했다. 항상 이렇게 살았다. 시어머니를 깨울까봐, 남편이 화낼까봐 두려워하며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언제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지연은 자세를 유지한 채 속으로 물었다. 물을 자르고 두부를 썰고 손톱을 다듬었다. 결혼해 이 집에 들어온 지 30년,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됐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지연은 가족 식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준비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었다. 밥이 뜸들 때 거실을 청소했다. 남편이 전날 밤 소파에 던져놓은 양말을 주워 세탁 바구니에 넣고 테이블 위 신문을 정리했다. 거실은 항상 깔끔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은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올해는 8시 6분이었다.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지연은 때때로 이상함을 느꼈다. 어떤 날은 모든 걸 잊어버린 듯하고 어떤 날은 모든 걸 또렷이 기억했다. 먹어야지, 당연하지. 김옥분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을 차렸다. 뜨거운 밥, 된장찌개, 김치, 여러 반찬이 나무 그릇에 담겼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침묵했다. 예전에는 반찬이 짜다거나 국이 싱겁다고 투덜대셨는데 요즘은 조용히 드시기만 했다. 7시가 되자 남편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63세 민호는 평생 공무원이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지만 지연은 그가 허세 부리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임을 알았다.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았다. 지연은 조용히 밥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다. 감사 인사나 노력 인정은 없었다. 항상 그랬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밥을 먹다 말했다. 지연은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시아버지가 나이 드셨으니 재산 정리할 때 됐죠?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시부모는 아직 건강하셨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장인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부끄러웠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떡하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래? 30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부족해. 지연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웠는데 그게 먹고 사는 대가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철컹 소리가 크게 울렸다.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방금 드셨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먹고 있어. 안 떠먹여주면 배고프잖아. 시어머니가 고집했다. 지연은 시어머니 눈을 봤다. 이상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맑고 단호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지연은 밥 한 공기를 더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민호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지연에게 말했다. 어쨌든 그건 생각해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장인어른한테 먼저 말씀드리라고 하셨어. 민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연은 한참 서 있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힘들지. 지연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했다. 어머니, 다 알아요? 나 알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무표정해졌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드신 건가? 아니면 정말 치매인가? 그날 오후 지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엄마, 지연이야? 엄마 건강하세요. 응.
엄마 괜찮아? 아빠는 어때? 요즘 힘들어 하시네. 엄마가 병원에 가야 돼. 지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진 않아. 그냥 늙어서 그래. 걱정 마. 지연은 친정을 자주 찾지 못했다. 시댁길, 남편, 집안일 핑계로 친정을 소홀히 했다.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지연의 마음이 무거웠다. 부모님이 늙으셨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됐다. 그날 저녁 민호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지연이 물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들 만났어? 왜? 민호의 대답이 퉁명스러웠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물으면 화만 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호는 집에 잘 안 들어왔다. 늦게 오거나 회사 저녁, 야근 핑계로 심지어 안 들어올 때도 있었다. 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자는 날이 많아졌다. 시어머니 정말 치매일까? 지연은 가끔 시어머니를 보며 의심했다. 지연이 장 보러 가면 시어머니도 어딜 다녀오시고 지연과 동시에 돌아오셨다. 치매 환자가 혼자 외출하고 길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위독했다. 아직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제대로 못하셨다. 아바, 지연이야? 지연이 손을 잡고 울었다. 아버지도 지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2주간 병원에서 간호했지만 회복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지연은 아버지를 잃었다. 민호는 장례에 잠깐 왔다가 바로 일 핑계로 갔다. 3개월 후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다. 남편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안으로 지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친정에 갔다. 남매들이 부모님 재산을 나누었다. 많이 남은 게 없었다. 지연은 대부분 양보했다. 형제들이 어려운 걸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날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유산 받았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더 받았어야지.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다 양보했다고? 미쳤어. 부모님 돌아가신 직후에 집으로 온 아내가 할 소리야? 지연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쳤다. 민호도 소리 질렀다. 30년 함께 산 사이에 부모 재산 포기한다고? 진짜 성가셔. 그날 지연과 민호는 크게 싸웠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호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다. 시어머니가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가끔 눈물을 흘리시며 지연의 팔을 토닥이셨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배고파. 밥 줘. 그저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다. 민호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용기나 기분이 없었다. 시어머니 돌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 주말 아침, 지연이 시어머니 아침 차리고 설거지 중에 전화가 왔다. 친구 혜진이었다. 지연아, 지연아, 지금 어디야? 혜진의 목소리가 급했다. 뭔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해? 남편이 제정신이야? 부모님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산책이야. 지연은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 지금 북한산에 있는데 직접 봤어? 남편이 미소 지으며 젊은 여자 손잡고 걷고 있었대. 지연아, 심각해.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됐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봐봐. 잠시 후 사진이 왔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민호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30대 중반쯤. 지연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연아, 괜찮아.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한참 울기만 했다. 혜진아, 끊을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 어쩌죠? 바람 피워요? 지연이 앉아서 하소연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팔을 토닥이셨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대신 시어머니가 지연을 꼭 안아주셨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 이해하시는 듯했다. 배고파? 밥 줘? 하지만 곧 다시 치매처럼 말씀하셨다.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일주일 후 저녁 민호가 돌아왔다. 지연은 봤지만 말하지 않았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은 지연의 61번째 생일이었다. 지연은 생일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엄마, 생일 축하해.
며느리가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다. 아들이 옆에 앉았다. 지연은 고마웠다. 아이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게 느껴졌다. 고마워. 가족이 식탁에 앉았다. 민호도 있었다. 분위기가 긴장됐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미역국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하자. 지연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랐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짜증나. 너 때문에 집에 오고 싶지도 않아. 지금 도장 찍고 바로 나가.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의 눈물이 쏟아졌다.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유산 안 받았고 다 잃었는데 더 못 버티겠다고. 나도 새삼 시작해야지. 지연은 짐작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다른 여자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가 비웃었다. 그게 중요해. 어쨌든 우리 끝났어. 아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혼란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어른들 일이야. 민호는 아들에게도 차가웠다. 며느리는 조용히 지켜봤다. 안 돼요. 30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안 이혼한다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를 배신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30년 시부모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웠는데 그게 잘못이야. 지연이 처음으로 소리 질렀다. 민호가 비웃었다. 잘못 없어.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 그럼 남편은 뭘 했어? 당신은 친정 안 가고 엄마 안 돌봤어. 입 닥쳐. 내가 돈 벌었어. 민호가 소리 질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나왔어.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지연이 돌아보니 사진 속 여자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 수진아, 왜 일찍 왔어?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오늘 이혼 서류 받는 날이라며? 그래서 일찍 왔지? 수진이라는 여자가 거실로 들어와 지연을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이 집 새 주인 될 거예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생일에 남편 정부가 당당히 집에 들어오다니. 뭐라고요? 주인.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민호 씨랑 재혼할 거예요. 이혼하면 나가시겠죠.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좋아요.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까? 여보, 그 말에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김옥분 씨가 나오셨다? 누가 감히 여기 들어와. 당장 나가. 이 더러운 것들.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복도 빗자루를 집어 수진에게 던졌다. 유부남 건드리는 년이. 나가. 분노한 시어머니가 바구니까지 던지셨다. 수진이 급히 피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민호가 막았다. 수진을 보호하며 괜찮아? 치매시잖아. 걱정 마. 치매. 그럼 요양원 보내야죠. 수진의 말이 지연을 분노케 했다.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요양원 보낸다고 해요? 내가 며느리예요. 이 집 기둥이에요. 의견 정도는 낼 수 있죠?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연은 더 못 참았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연이 소리 질렀다. 수진이 크게 웃었다. 곧 내 집 될 거예요. 민호 씨 명의잖아요. 지연은 좌절했다. 맞았다. 이 집은 민호 명의였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들이 지연을 말렸다. 엄마도 저 여자 편이야. 아빠가 바람 피웠는데도 이제 진정해. 아들은 아버지 얼굴만 봤다. 며느리도 그랬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 질렀다. 당장 나가. 내 며느리는 지연이야. 그런 년 필요 없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민호가 시어머니를 방으로 밀어 넣었다. 저항하시다 문이 쾅 닫혔다. 걱정 마. 밥 주면 하루 종일 자.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이 안심했다. 지연은 깨달았다. 시어머니 치매가 아니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노하시는 분이 치매일 리 없었다.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만해. 도장 찍어. 민호가 이혼 서류를 다시 밀었다. 지연이 수진을 봤다. 수진이 집안을 만지며 돌아다녔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이 집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너무 낡았어. 지연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다. 30년 지킨 집인데? 낡았다며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에 지연은 결심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도장 찍을게요. 지연이 서류를 집었다. 엄마. 아들이 놀라 외쳤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났어요. 이 집과 더 이상 인연 없어요. 지연이 도장을 찍었다. 민호가 만족한 얼굴로 받았다. 좋은 결정이야. 짐 싸서 오늘 나가?
오늘 나가라고? 지연은 믿기지 않았다. 당연하지. 수진이 들어올 거고 네가 있으면 불편해. 수진이 웃으며 동의했다. 걱정 마.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짐을 쌌다. 30년 쌓은 게 캐리어 하나였다. 짐 싸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오시며 낡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던지셨다. 이거 들고 나가서 버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버리라고?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셨다. 지연이 팔을 붙잡았다. 무거웠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연이 전화번호 적은 종이를 드렸다. 시어머니가 눈물 글썽이며 지연 손을 꼭 잡으셨다. 행복해야 해? 목소리가 또렷했다. 지연도 울었다.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안았다. 마지막 작별이었다. 문 밖으로 나오니 며느리가 말했다. 엄마, 재산 분할은 아빠랑 상의 후 연락드릴게요. 지연이 억지로 웃었다. 재산 분할? 나 아무것도 못 받을 텐데 그만해? 필요 없어요. 마지막 자존심으로 말했다. 어머니 돌보는 건 며느리 의무잖아. 알아서 하세요. 민호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빨리 나가세요.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지연은 더 못 참았지만 참았다. 이 집 떠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리지 않았다. 지연은 캐리어와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들고 나갔다. 문 밖으로 나오자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나갔네. 이제 우리 집이야?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 산 집이지만 이제 아니었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공원 벤치에 앉았다. 캐리어와 보따리 옆에 두고 하늘을 봤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버리라고 한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워? 재활용 분리하려 열어봐야겠다. 지연이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 봉투, 통장, 편지가 있었다. 이게 뭐야? 지연이 첫 문서를 열었다. 보고 숨이 멎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증서였다. 원래 시어머니 명의 건물이 이제 지연 명의였다. 날짜는 1년 전.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다음을 열었다. 통장이었다. 지연 명의 매달 임대료 자동 입금. 또 다른 통장은 장기 적금 5억 원.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었다. 지연은 5억 원을 믿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열었다. 시어머니 필체였다. 지연아, 내 아들이 너 버릴 거 오래전부터 알았어.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죽은 후에도 저것들이 너를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정신들 때 쓴 편지야. 이걸 읽을 때쯤이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 절대 돌아가지 말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 지연은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시어머니는 다 아셨다. 아들의 배신, 정부 등장, 손주들의 욕심, 지연의 헌신, 감사해요. 어머니.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한참 울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지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핸드폰 꺼내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 맛있는 밥 해줄게. 혜진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지연은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생각했다. 쫓겨난 게 아니라 해방된 거다. 택시가 혜진 집에 도착했다. 지연은 멍하니 창밖을 봤다. 30년 산 집에서 쫓겨난 게 믿기지 않았다. 손님 도착했어요. 택시기사가 말했다. 돈 내고 내렸다. 혜진 집 앞에 서서 캐리어와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들었다. 초인종 누르니 혜진이 문 열었다. 지연아, 들어와. 혜진이 캐리어를 받아주며 안으로 안내했다. 오래된 빌라지만 따뜻했다. 들어와서 씻고 밥 먼저 먹어. 혜진이 욕실로 안내했다. 지연은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물줄기와 함께 억눌린 눈물이 나왔다. 욕실 나오니 테이블에 뜨거운 미역국이 있었다. 혜진이 생일을 기억한 거였다. 고마워. 혜진아? 뭐라는 거야? 우리 사이에 혜진이 밥을 놓아주었다. 지연이 미역국 한 숟가락 떴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나왔다. 울면서 먹으면 체해? 이게 진짜 생일밥이었다? 집에서는 미역국조차 맛없게 느껴졌다. 지연은 울면서 먹었다. 혜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식사 끝나고 지연은 조금 나아졌다. 그날 일 모두 혜진에게 말했다. 정부가 집에 오고 생일에 도장 찍고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 이야기. 혜진이 보따리에 뭐 있냐 물었다. 지연이 꺼내 보여주었다. 하나씩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건물 소유권 이전, 통장, 시어머니 편지.
혜진의 눈이 커졌다. 지연아, 진짜야? 건물이 4명이야. 날짜 보니 1년 전이야. 남편은 몰랐나 봐. 시어머니가 몰래 하신 거지? 혜진이 통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매달 임대료 이렇게 들어오고 이 적금은 시아버지가 남기신 거. 내 명의야. 혜진이 지연 손을 잡았다. 지연아, 걱정 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아주 잘 살 거야. 지연이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런데 혜진아, 시어머니가 걱정돼. 저 사람들이 제대로 돌볼까? 지연아, 왜 걱정해? 이제 남이잖아. 그런데 30년 모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놓여? 게다가 시어머니 치매가 아니었다. 일부러 연기하신 거였다. 왜 그랬을까? 아들과 손주들을 시험하려고, 누가 진심으로 돌보는지 보려고. 혜진이 한숨 쉬었다. 어머니 대단하시네.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그날 밤 지연은 혜진 집 작은 방에서 잤다. 하지만 잠이 안 왔다. 시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뤘다. 다음날 아침 지연이 일찍 일어났다. 혜진도 일어나 아침 함께 먹었다. 지연아, 오늘 뭐 할 거야? 집부터 구해야 할 것 같아. 혜진이한테 계속 신세 질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 고마워. 그런데 독립하고 싶어? 이제 내 삶 살고 싶어. 혜진이 고개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찾아보자. 어느 동네가 좋을까? 조용한데 사람 눈치 안 보는데. 둘이 컴퓨터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봤다. 몇 군데 상담했다. 이 아파트 어때? 강북 쪽 조용한 동네야. 가볼까? 그날 오후 지연과 혜진은 공인중개사 만났다. 중개사가 열심히 몇 군데 소개했다. 이건 남양주 쪽. 햇빛 잘 들어요? 지하철역 가까워요. 지연이 사진 보고 마음에 들었다. 볼 수 있어요? 물론이요. 지금 가실래요? 중개사 안내로 가봤다. 30평 정도? 1인 가구에 딱. 문 열고 들어서니 밝은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지연이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여기 좋아요. 지연이 중개사에게 말했다. 어떠세요? 금매라 가격 좋죠. 지금 계약할까요? 네, 지금요. 혜진이 놀라 말했다. 지연아, 좀 더 생각해 볼걸? 아니, 여기 마음에 들어. 새삼 여기서 시작할래. 지연이 단호했다. 중개사가 기뻐하며 계약서 준비했다. 계약금 주고 도장 찍는 순간 지연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 평생 처음 내 집이야. 중개사도 웃었다.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연이 새집 열쇠를 받았다. 작은 열쇠지만 지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혜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 말했다. 지연아, 이제 뭐 할 거야? 혼자 살면 심심할 텐데. 분식집 할래? 분식집? 요리 좋아하잖아.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좋은 생각이야. 내 김치랑 갈비찜 맛있잖아. 지연이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돈 벌 생각은 아니야. 그냥 사람 만나고 싶어. 알라, 내 성격이 그렇지. 며칠 후 지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짐이 저거 금세 끝났다. 혜진이 도와주러 왔다. 지연아, 여기 진짜 예뻐. 햇빛 잘 들고 좋다. 지연은 새 집 청소하고 정리했다. 침대 펴고 옷장 정리하고 부엌에 그릇 놓았다. 모든 게 새로웠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베란다에 섰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어떠실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날 지연은 반찬 가게 물건을 알아봤다. 몇 군데 보고 적합한 곳 찾았다. 작은 가게지만 지연에게 충분했다. 여기 좋아. 계약할게요. 다시 계약했다. 가게 이름은 지연의 집밥과 반찬으로 정했다. 개업 준비하며 지연은 바빴다. 주방 도구 사고 반찬 재료 준비하고 메뉴 정했다. 혜진이 자주 도와주러 왔다. 지연아, 이거 맛봐? 어때? 적당해. 역시 엄마 손맛 최고야. 혜진의 칭찬에 지연이 기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했다. 개업 준비 중에 지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준호 목소리에 지연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할머니 아프셔?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떻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병원에 계셔. 지연 손이 떨렸다. 어느 병원? 강북성심병원. 엄마 갈게. 전화 끊고 혜진을 봤다. 혜진아, 시어머니 쓰러지셨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가. 여기 내가 볼게.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갔다.
택시 안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병원 도착해 중환자실로 갔다. 준호가 복대서 기다렸다. 엄마 왔어. 할머니 어때? 의사가 위독하다고 하셨어. 지연은 유리창 너머 시어머니를 봤다.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계셨다. 지연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되셨어? 갑자기 정신 드셨대? 아빠가 발견했는데 늦었대. 민호가 복도 끝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지연이 다가갔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비웃으며 지연을 봤다. 왜 왔어? 이제 남인데 어머니 아프시는데 안 올 수 있어요? 좋을 대로 나랑 상관없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지연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계세요? 민호가 다가갔다. 제가 아들이에요? 환자 상태 많이 안 좋아요. 영양 부족하고 약도 불규칙하게 드셨어요. 의사 말에 지연 마음이 아팠다. 집 나간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았구나. 앞으로 더 신경 쓰세요. 의사가 권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은 중환자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 못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만 보며 울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다. 유리 너머 지연을 보시며 입을 움직이셨다. 지연이 입모양을 읽었다. 천천히 잘 살아라고 하시는 듯했다. 지연이 고개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시고 다시 눈 감으셨다. 지연은 오래 서 있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나가셔야 해요. 네. 지연이 복도로 나왔다.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커피 드실래요? 고마워. 준호가 자판기 커피를 가져왔다. 지연이 커피 마시며 물었다. 할머니 잘 돌봤어? 준호가 고개 숙였다. 미안해요. 소홀했어요. 밥은 제대로 드셨어. 아빠가 챙기셨을 거예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준호가 대답 못했다. 지연이 한숨 쉬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울었다. 지연이 준호 어깨를 토닥였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잘 모셔.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지연에게 말했다. 이제 가세요. 제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걱정인데 왜 못 있어요. 이혼했으니 남이에요. 지연은 민호 말에 못 참았다. 남이라고? 30년 함께 산 후에 이혼하면 남인가요? 맞아. 법적으로 무관해. 지연은 더 말 안 했다. 다툼 무의미했다. 알았어요. 가요. 어머니 깨시면 제가 왔다고 전하세요. 지연이 병원 나왔다. 복도 내려오며 눈물 참았다. 병원 밖 나오자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 미안해요. 더 곁에 있어야 됐는데 벤치에 앉아 오래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다. 한참 후 혜진에게 전화했다. 나이야? 할머니 어때? 안 좋아.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저 사람들 정말 어쩔 수 없어. 보호자 아니지만 30년 모셨는데 뭐가 소용이야. 이혼하면 남이래.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지연아, 집으로 와. 밥 할게. 흥, 곧 갈게. 전화 끊고 하늘 봤다. 구름이 서서히 걷혔다. 어머니, 빨리 쾌차하세요. 더 오래 곁에 못 있어 미안해요. 지연이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퇴원 후에도 지연은 마음이 진정 안 됐다. 시어머니 생각에 밤잠을 설치었다. 혜진이 걱정하며 물었다. 지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응, 괜찮아. 잠만 안 와. 할머니 때문이야. 혜진이 지연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너무 걱정 마. 내 삶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마음 놓아? 30년 모셨는데 그날 오후 지연은 새집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다시 꺼냈다. 서류, 통장, 편지를 다시 읽었다. 시어머니 필체였다. 지연아, 내 아들이 너 버릴 거 오래전부터 알았어. 지연은 편지 읽으며 울었다. 시어머니가 정신 들 때 쓰신 거 분명했다. 치매 진단 전 준비하신 거였다. 며칠 후 지연은 반찬 가게 개업 준비에 몰두했다. 혜진이 도와주었다. 지연아, 김치 맛봐. 간 어때? 적당해. 손님들 좋아할까? 둘이 반찬 만들며 즐거운 시간 보냈다. 김치, 갈비찜, 여러 반찬이 선반에 정리됐다. 지연아, 가게 이름 뭐로 할 거야? 지연의 집밥과 반찬으로 할까 해. 요아, 따뜻한 느낌이야. 설날 첫날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환영합니다. 지연이 환한 미소로 맞았다. 30년 만에 진심 미소였다. 새 가게네요. 반찬 냄새 좋다. 네, 오늘 개업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손님이 반찬 보고 김치, 갈비찜, 나물을 샀다. 맛있어 보이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오고 갔다. 지연은 모두 환하게 맞았다. 문 닫을 시간에 매출 보며 만족했다. 생각보다 잘 됐어. 혜진도 기뻐했다. 지연아, 잘 될 거야. 손님들 반응 좋았어. 집 가는 길 지연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다. 창밖 석양이 졌다. 어머니, 잘했죠? 늦은 밤 지연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지연씨, 강북성심병원 간호사예요. 환자가 지연씨 계속 찾으셔서 연락드려요. 지연 마음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저를요? 네? 울면서 지연아 지연아 하세요. 올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지연은 급히 옷 입고 병원으로 갔다. 늦은 밤이지만 택시 타고 갔다. 병원 도착해 시어머니 병실로 갔다. 간호사가 복대서 기다렸다. 지연씨? 환자가 어제 저녁부터 지연씨 찾으셨어요. 보호자에게 연락했는데 안 오셔서 환자 지갑에 있던 종이 보고 연락드렸어요. 제 종이요? 네. 환자가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지연은 감동했다. 집 나갈 때 꼭 쥐어주신 전화번호 종이를 끝까지 간직하신 거였다. 문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눈 뜨시고 지연 보시자 얼굴이 밝아졌다. 지연아, 내 며느리 왔어. 시어머니가 손 내밀었다. 지연이 다가가 손잡았다. 어머니 왔어요. 저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어디 갔었어? 왜 이제 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다. 치매 증상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왔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배고프다며?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지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저녁 드실래요? 응. 배고파? 지연이가 해드릴게요. 병원 식사 드셔야 해요. 제가 떠드릴게요. 지연이 간호사에게 식사 가져오라 했다. 죽과 반찬이었다. 천천히 드세요. 지연이 죽 한 숟가락 떠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입 벌리셨다. 맛있다. 역시 며느리 손맛 최고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병원 식사예요. 아니, 네가 했어.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즐겁게 드셨다. 지연은 한 숟가락씩 떠드렸다. 식사 끝나고 시어머니가 만족하셨다. 지연아, 착해. 우리 며느리 제일 착해. 어머니도 맛있게 드셨어요. 지연이 입 닦아드렸다. 시어머니가 지연 손을 꼭 잡으셨다. 지연아, 어디 갔었어? 집에 안 있었어?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왜? 옛집 싫어서? 시어머니가 슬퍼 보였다. 지연은 뭐라 답할지 몰랐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나쁘게 굴어서요? 내 아들 나쁜 놈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드시고 말했다. 지연이 놀랐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뭐를... 시어머니 얼굴이 다시 멍해졌다. 치매 환자는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괜찮아요? 어머니, 주무세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눕혔다. 이불 덮어드리고 손잡았다. 지연아, 곁에 있어줘. 무서워? 네.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지연이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지연 손잡고 잠드셨다. 1시간쯤 후 병실 문이 열렸다.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다. 왜 여기 있어? 민호가 찌푸리며 지연을 봤다. 어머니가 저 찾으셨어요. 간호사가 연락했어요? 왜 간호사가 너한테 연락해? 내가 보호자야. 어머니 지갑에 내 번호 있었어. 민호가 불만스러웠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네, 제가 드렸어요. 왜 내가 떠드려야 해? 우리 일이잖아. 수진 말에 지연이 화났다. 그럼 왜 안 오셨어요? 어머니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수진이 변명하며 어머니가 자기들 못 알아보고 소리 질렀다고 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 뜨셨다. 수진 보시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나쁜 년 또 왔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셨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가 막았다. 하지만 시어머니 계속 소리 질렀다. 빨리 죽으라고 했어. 밥도 안 주고 지연이 놀랐다. 수진이 정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니, 언제 그랬어요? 기억 잘못이야.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계속 말했다. 거짓말 마. 어제 빨리 죽으라고 했어. 밥도 안 줬어? 어머니, 어제 안 왔어요. 그저께 왔어요. 수진이 변명했다. 하지만 지연은 수진 표정에서 거짓을 봤다. 전년 작년부터 쫓아내. 지금 당장 쫓아내? 시어머니가 베개를 던지셨다. 수진이 급히 피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어머니 저 여자만 보면 흥분하세요. 지연이 수진을 가리켰다. 보호자님, 환자 쉬셔야 해요.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민호와 수진에게 말했다. 왜 우리가 나가요?
저 사람이 나가야죠. 수진이 지연을 가리켰다. 환자는 저 사람 보면 안정되시는데 가족 보면 흥분하세요.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단호했다. 수진이 화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보, 나가자.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수진이 민호 손잡았다. 민호가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일부러 우리 이간질해.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기억하세요. 치매 환자가 뭘 기억해. 터무니없어. 민호가 비웃으며 나갔다. 수진이 따랐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시어머니가 진정되셨다. 지연아, 전형 갔어. 다행이다. 저 여자 정말 나빠. 시어머니가 지연 손을 잡으셨다. 지연아, 착해. 어머니 잘해줘. 물론이죠. 어머니, 저 여자 밥도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요? 저 여자 왔을 때요. 시어머니는 날짜는 모르지만 사건은 기억하셨다. 이 노인네 언제까지 살 거야? 밥만 축내지. 빨리 죽어서 재산이라도 남겨야지. 시어머니가 울었다. 지연이 안아드렸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지연아, 너는 안 그럴 거지. 당연하죠. 어머니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정말, 정말 원해? 시어머니가 지연 품에서 울었다. 지연도 울었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지연씨, 환자 당신 보면 안정되시네요. 자주 오실 수 있으세요. 보호자가 아니시지만 환자 건강을 위해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보호자 오시면 더 불안해하세요. 지연이 고개 끄덕였다. 가능한 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지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지연 손잡고 잠드셨다. 지연은 시어머니 보며 생각했다. 치매라도 좋은 기억은 남아있구나. 30년 좋은 추억 때문에 지연을 찾으시는 거고 수진에 흥분하시는 건 학대 기억 때문이구나. 어머니,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할게요. 지연이 스스로 약속했다. 새벽이 돼서야 지연은 병원을 나왔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다. 새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새 날이 왔다.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그 후 지연은 가게 일 끝나고 매일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게 일상이 됐다. 혜진이 걱정하며 말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가게 일도 힘든데 매일 병원 가면 건강해져. 괜찮아. 어머니가 찾으시는데 어떻게 안 가? 어쨌든 이혼했잖아. 어머니랑은 안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며느리예요. 혜진이 한숨 쉬었다. 알았어. 그런데 건강 챙겨. 약속해? 네, 고마워. 그날 저녁 지연이 병원 갔다. 병실 문 열자 끔찍한 장면이 보였다. 수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요양원 가?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시어머니도 고집 피우셨다.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루 병원비만 해도 비싸. 수진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끼어들었다. 수진이 지연을 보고 코웃음 쳤다. 왜 여기 있어? 남 일에 끼어들지 마. 어머니는 민호 씨 어머니인데 왜 남 집에 와? 이혼했으면 남이야. 시어머니 법 모르세요? 지연은 수진 말에 못 참았다. 법이나 배우세요. 가정 파탄 낸 사람이 뭘. 수진 얼굴이 붉어졌다. 시어머니가 크게 웃으셨다. 잘했다. 지연아. 전현한테 사실대로 말해. 시어머니가 지연 편을 드셨다. 수진이 화내며 소리 질렀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이제 남이에요. 네가 더 낫다. 너 도둑년이야. 남편 뺏었잖아. 수진이 시어머니 말에 얼어붙었다. 여보, 와. 수진이 복도에 있던 민호를 불렀다. 민호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봐. 매일 와서 어머니 유혹해. 수진이 지연을 가리켰다. 민호가 지연을 노려봤다. 진짜 집요하네. 뭘 바래? 아무것도 안 바래요. 어머니 아프셔서 왔어요. 어머니 아프시면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죠. 왜 내가 나서? 민호 목소리가 차가웠다. 제대로 돌봤으면 내가 안 왔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지연이 지지 않았다. 바빠서 못 왔어? 매일 오는 게 쉽다고 생각해. 바쁘면 굶어도 돼. 민호가 지연 말에 말문 막혔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병원 밥 먹잖아. 우리도 굶지 않아. 그럼 접시 왜 그대로예요? 어머니 혼자 먹기 힘든 거 몰라요. 수진이 할 말 없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 질렀다. 저 여자 밥도 안 줬어. 빨리 죽으라고 했어. 어머니, 또 그 소리예요. 언제 그랬어요? 수진이 짜증냈다. 어제 그랬잖아. 노인네 밥 얼마나 축내고 오래 살아. 시어머니가 정확히 기억하셨다.
지연이 수진을 똑바로 봤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환상이에요. 치매잖아요. 수진이 당황했다. 하지만 지연은 믿지 않았다. 치매라도 감정은 기억한다. 어머니 학대 기억하세요? 학대? 말 조심해. 수진이 소리 질렀다. 당신이 말 조심하세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고 했으면서 단호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병원이야. 여보, 저 여자 모욕했어. 그냥 못 넘겨. 수진이 울먹였다. 너무했어. 나가. 민호가 지연을 밀었다. 지연이 비틀했지만 안 넘어졌다. 왜 밀어요? 나가라니까 안 들려. 민호가 다시 밀려 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셨다. 이 나쁜 놈, 내 며느리 건드리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일어나려다 균형 잃고 침대에서 떨어질 뻔하셨다. 지연이 급히 시어머니를 받쳤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지연아, 너 괜찮아? 시어머니가 지연을 걱정하셨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다시 눕혔다.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 다치실 뻔했어요.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지연이 사과했다. 간호사가 민호와 수진을 봤다. 환자 쉬셔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되면 곤란해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간호사는 듣지 않았다. 누가 잘못이든 환자 해치면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민호가 작게 말했다. 정말 내 돈 바라는 거지?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 재산 노리는 거 아냐? 지연이 민호 말에 놀랐다. 왜 그런 소리예요? 어머니 제 시어머니예요. 정으로 오는 거예요? 돈 때문 아니에요? 터무니없어. 이혼했으면 남인데 무슨 정. 돈 때문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사람 마음 몰라? 민호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연은 침착했다. 수진이 민호 손잡았다. 여보, 저 여자랑 말해봤자 소용없어. 까자. 어차피 어머니 재산 다 내 거니까 시간 아까워. 민호가 수진과 병실 나갔다. 지연이 한숨 쉬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요. 지연아.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넘어지실 뻔했어요. 당연하지? 지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미소 지으셨다. 지연아, 착해. 어머니한테 최선 다해줘. 어머니도 지연이한테 항상 잘했어. 둘이 서로 보며 눈물이 글썽겼다. 며칠 후 지연이 가게 일 끝내고 병원 갔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병실 앞에 서 있었다. 누구세요? 지연이 물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김준혁 변호사예요. 환자 법적 대리인이에요. 법적 대리인? 네. 환자가 정신들 때 지정하셨어요. 지연이 놀랐다. 치매 진단 전에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요? 환자가 지연 씨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 있대요. 지연과 변호사가 병실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어머니, 변호사 오셨어요? 응, 알았어. 지연아, 앉아. 시어머니가 오늘은 더 또렷하셨다. 지연이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님, 서류 보여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지연아, 이거 봐. 지연이 받았다. 유언장이었다. 환자가 쓴 유언장으로 지연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요. 지연 손이 떨렸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재산 뺏으려 할 거야. 난 그게 싫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 모든 재산 내 거야. 너한테 줄 거야. 어머니, 저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지연이 울먹였다. 알라, 그래서 더 주고 싶어. 너 착하니까 받을 자격 있어. 시어머니가 지연 손을 잡으셨다. 지연아, 거절 마. 어머니 마지막 선물이야. 변호사님, 서류 잘 보관하세요. 내가 죽으면 공개하세요. 변호사가 고개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잘 지킬게요. 변호사가 나가고 지연이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것들이 알면 어쩌려고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지연아, 절대 지지 마. 네, 어머니.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조금 피곤해. 잘게. 어머니, 주무세요. 지연이 눕혀드렸다. 시어머니가 금세 잠드셨다. 지연은 생각했다. 치매라도 정신들 때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자신을 위해 감사해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지연이 약속했다. 병원 나가다 민호를 만났다.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또 왔네? 진짜 집요해? 어머니 뵈러 왔어요? 소용없어. 장례는 내가 다 할게. 민호가 자신만만했다. 지연은 말 안 했다.
내가 법적 아들이고 너는 남이야? 알았어요. 지연이 짧게 답하고 갔다. 민호가 뒤에서 투덜거렸다. 택시 안에서 지연이 창밖을 봤다. 밤거리가 지나갔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모실게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며칠 후 지연이 평소처럼 병원 갔다. 그런데 병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시어머니 주변에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의사가 엄한 얼굴로 말했다. 환자 상태 많이 나빠졌어요? 가족 연락했어요? 지금 할게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했다. 왜 또 전화해? 어머니 안 좋아? 빨리 와. 알았어. 간다. 민우가 끊었다. 지연이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지연이에요. 시어머니가 눈 뜨시고 희미하게 웃으셨다. 지연아, 왔구나. 네? 어머니, 곧 올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해? 괜찮아? 지연이 울었다. 시어머니가 지연 손을 잡으셨다. 지연아, 고마워. 네가 최고야.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안았다.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시고 눈 감으셨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후 6시 13분 사망 확인. 지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30년 시어머니셨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니, 감사했어요. 지연이 이마에 입 맞췄다. 그때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다. 민호가 어머니 보고 주저앉았다. 어머니, 하지만 눈에 진짜 슬픔은 없었다. 수진은 억지로 슬퍼했다. 지연은 조용히 병실 나왔다. 이제 시어머니 마지막 소원 지킬 때였다.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지연이 일찍 가서 영정 앞에 향 피웠다. 사진 속 시어머니 미소가 따뜻했다. 편히 쉬세요. 지연이 눈물 닦고 앉았다. 혜진이 조문 왔다. 지연아, 힘내. 고마워. 혜진아, 둘이 손잡았다. 조문객이 하나둘 왔다. 민호가 상주로 앉아 인사받았다. 수진이 옆에 며느리처럼 앉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인사했다. 민호가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지연은 구석에 앉아 지켜봤다. 준호와 며느리도 왔다. 엄마 왔어요? 준호가 인사했다. 응, 왔구나. 할머니, 이렇게 가시다니? 준호가 울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만 봤다. 장례가 계속됐다. 밤늦게 조문객이 가고 가족만 남았다. 민호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이제 가세요. 가족끼리 있을게요. 30년 며느리였어요. 이혼했으면 남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이제 남인데 왜 있어요? 보기 싫어요. 지연은 더 못 참았다. 내가 언제 보기 싫게 했어요? 항상 조용히 있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거군요. 당신들 보는 게 나도 싫어요. 지연 말에 민호가 화냈다. 여기 있을 자격 있어요? 바람 피워 가정 파탄낸 사람이 모욕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지연이 단호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장례식장이야? 여보, 저 여자 또 공격해. 수진이 울먹였다. 민호가 지연을 노려봤다. 정말 안 갈 거야. 어머니 곁에 마지막까지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자격 있어요. 민호 얼굴이 붉어졌다. 뭐야, 내가 자격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해. 지연이 침착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엄마, 그만하세요. 할머니 장례인데 준호야, 비켜. 어른들 일이야? 민호가 아들에게도 차가웠다. 아빠, 그래도 안 돼요. 민호가 소리 질렀다. 내 어머니고 할머니인데 이혼했으면 남이야?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다른 친척들도 봤다. 지연은 더 못 참았다. 알았어요.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곁에 있길 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돌아가시기 직전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비웃었다. 치매 환자 말 믿어. 웃기네. 치매라도 어머니 마음은 살아있어요. 저를 기억하고 사랑하세요. 지연이 눈물 흘리며 말했다. 사랑? 결국 며느리잖아. 나는 아들이야. 당연히 나를 더 사랑하지. 민호가 자신만만했다. 지연이 한숨 쉬었다.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받는다고 스스로 속이며 살면 어머니가 정말 당신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지연 말에 말문 막혔다. 지연이 마지막 향 피우고 말했다.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지연이 장례식장을 나왔다. 혜진이 따랐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끝났어. 집 가자.
밥 해줄게. 둘이 장례식장을 떠났다. 이틀 후 화장했다. 지연이 시어머니와 함께 화장터까지 갔다. 마지막 길 배웅하고 싶었다. 화장 후 유고를 본관당에 안치했다. 지연이 본관당 앞에서 마지막 작별했다. 고마웠어요. 편히 쉬세요. 꽃받치고 돌아섰다. 민호와 수진도 있었다. 정말 끝났네. 수진이 말했다. 민호가 고개 끄덕였다. 이제 재산 정리하자. 둘이 어머니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재산만 말했다. 그 모습에 지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가 왜 지연에게 재산을 주셨는지 알았다. 장례 일주일 후 지연은 변호사에게 전화 받았다. 지연씨, 김준혁 변호사예요. 고인 유언 집행 일정이 잡혔어요. 언제예요?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예요. 오세요. 네? 전화 끊고 지연이 불안했다. 드디어 시어머니 유언 공개 날이었다. 금요일 오후 지연이 변호사 사무실 갔다. 민유, 수진, 이준유? 며느리가 이미 있었다. 왜 왔어? 민호가 물었다. 변호사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가족도 아니잖아. 지연은 변호사가 불렀으니 앉았다. 민호가 불만스러웠다. 변호사가 회의실 들어왔다. 모두 모였다. 이제 고인 유언을 공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열고 서류 꺼내 읽기 시작했다. 먼저 고인과 가족관계 확인. 민호 씨는 고인 아들, 지연 씨는 전 며느리. 민호가 변호사 말을 끊었다. 전 며느리면 남인데 왜 여기 있어요? 지연 씨가 유언에 언급됐어요. 뭐라고요? 민호가 놀랐다. 수진도 놀랐다. 유언 읽겠습니다. 나 김옥부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쓴다. 재산 분배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다. 첫째, 강북구 모든 건물을 전 며느리 지연에게 증여한다. 민호가 소리 질렀다. 둘째, 5억 원 예금을 전 며느리 지연에게 증여한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도 일어났다. 셋째, 기타 모든 동산 부동산을 전 며느리 지연에게 증여한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넷째, 아들 민호에게는 법정 상속분만 준다. 법정 상속분 얼마예요? 민호가 급히 물었다. 고인 재산의 약 10%입니다. 나머지 모두 지연 씨에게.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 치매였잖아요. 이 유언은 치매 진단 전 작성됐어요. 완전히 합법입니다. 아니에요. 지연이가 어머니 속였어요. 민호가 소리 지르며 지연을 가리켰다. 민효 씨, 진정하세요. 이 유언은 고인 자발적 의사입니다. 자발적, 터무니없어, 무효예요. 민호가 격앙됐다. 수진도 울먹였다. 우리가 어머니 잘 모셨는데 왜 이래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이 남긴 편지도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민호가 불안해했다. 네? 고인의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다. 민호야, 이 편지 읽을 때쯤 나는 없어. 변호사 목소리가 울렸다. 지연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 30년 헌신했다. 나 모시고 너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웠다. 그런데 너는 지연이를 배신하고 버렸다. 어머니, 민호가 울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지연이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다.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변호사님, 그만 읽어주세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민호야, 네가 진짜 효도했으면 이런 결말 안 났어. 너 스스로 돌아봐. 편지가 그렇게 끝났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호가 고개 들고 지연을 노려봤다. 나네 다시야. 어머니 속인 거 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결정이에요. 거짓말이야. 분명 뭔가 했어. 민호가 지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변호사와 준호가 막았다. 아바, 진정하세요. 비켜. 저 여자가 우리 재산 뺏었어. 민효 씨, 진정 안 하시면 경찰 부를게요. 결국 민호가 진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수진이 울며 말했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병원비까지 냈는데 다 고인 적금에서 나갔어요. 빚질 이유 없어요. 수진이 변호사 말에 말문 막혔다. 지연 씨,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이전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지연 앞에 놓았다. 지연이 떨며 펜을 들었다. 서명마. 민호가 소리 질렀다. 하지만 지연은 서명했다. 끝났다. 모든 재산이 지연 명의가 됐다. 변호사 말에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도 울며 주저앉았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 잘못 없어요. 준호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엄마, 할머니 엄마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알았어. 준호야. 지연이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 결정 옳다고 생각해요. 전에 미안해요. 준호 말에 지연이 울었다. 응,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민호가 일어나 지연을 노려봤다. 이거 그냥 안 넘겨. 소송할 거야. 유언 무효 소송해도 돼요. 해보세요. 난 떳떳해요. 지연이 침착했다. 기다려봐. 꼭 되찾을게. 민호가 수진 손 잡고 회의실 나갔다. 지연이 변호사에게 물었다. 무효 소송하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이 유언 완벽해요. 고인 정신 온전할 때 증인도 있어요. 무효될 가능성 낮아요. 다행이네요. 지연이 안도했다. 회의실 나와 지연은 생각했다.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됐어.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다.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살게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걸었다. 30년 만에 처음 자유를 느꼈다. 혜진이 전화했다. 지연아, 어떻게 됐어? 혜진아, 다 괜찮아. 어머니 모든 걸 나에게 주셨어요. 정말 좋아. 축하해. 고마워. 혜진아, 오늘 저녁에 와. 축하 파티 할게. 알았어. 갈게. 전화 끊고 지연이 다시 하늘 봤다. 구름이 걷혔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행복하게 살게요. 지연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 눈물이었다. 재판 후 몇 달이 지났다. 지연은 새 삶에 적응해갔다. 반찬 가게가 점점 번창하고 단골이 늘었다. 사장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 배웅했다. 30년 만에 진심 미소였다. 가게 정리하며 혜진이 말했다. 지연아, 요즘 얼굴 밝아졌어? 예뻐. 응, 나도 좋아. 처음으로 내 삶 사는 기분이야.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막지 않아. 둘이 웃으며 가게 정리했다. 그날 저녁집 가는 길에 지연은 시어머니가 남긴 건물을 보러 갔다. 강북 3층 건물, 1층 카페, 2층 사무실, 3층 주거. 시어머니가 평생 관리하신 건물이었다. 지연이 건물 올려다보며 자랑스러웠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와 통장에 쌓였다. 어머니, 잘 지킬게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며칠 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준호야. 시간 돼? 만나고 싶어? 그래. 언제 만날까? 내일 점심 어때? 내가 사줄게. 요아, 어디서? 가게 근처 식당으로 올게. 다음날 지연이 준호와 점심 만났다. 준호가 며느리와 함께 왔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지내? 셋이 식당에 앉았다. 음식 주문 후 준호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항상 아빠 편만 들고 엄마 힘들게 했어요. 준호가 고개 숙였다. 며느리도 사과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지연이 둘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아빠 요즘 많이 힘드세요. 매일 전화 와서 전기 끊겼다고. 준호 말에 지연이 한숨 쉬었다. 아빠가 스스로 만든 빚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불쌍해서요. 준호야, 네, 착해. 하지만 아빠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지연이 단호했다. 준호가 더 말 안 했다. 엄마, 우리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 결정 맞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말했다. 지연이 고마웠다. 고마워.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식사 끝나고 헤어지며 준호가 말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건강 챙겨. 지연이 배웅했다. 아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웠다. 며칠 후 건물 임차인에게 전화 왔다. 사장님, 1층 카페 임차인이에요. 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료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지연이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2% 깎아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기뻐했다. 지연도 기뻤다. 어머니, 저도 따뜻하게 할게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며칠 후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임대료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어머니 선행을 이어가고 싶었다. 치매센터와 노인 돌봄 단체에 매달 일정액 보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다른 사람 도울게요. 기부 증서 받으며 자랑스러웠다. 혜진이 놀라며 말했다. 지연아, 그렇게 많이 기부해도 돼. 너도 살아야지. 괜찮아. 충분해. 이 돈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 뜻대로 쓰고 싶어? 네, 정말 착해. 어머니가 왜 너 선택했는지 알겠어. 혜진이 지연을 꼭 안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조용히 본관당에 갔다. 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기부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힘쓰신 선행 이어갈게요. 가벼운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가 미소 짓는 듯 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내 집 있고 하고 싶은 일 해요. 지연이 눈물 닦았다. 30년 남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연이 어머니 사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 삶에서 정말 소중하셨어요. 지연 발걸음이 가볍게 본관당을 나왔다. 몇 달이 더 지났다. 가을이 깊어졌다. 지연은 가게 앞에 긴 의자를 놓았다. 지나가는 노인들이 쉴 수 있게. 사장님, 의자 좋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 편히 쉬세요. 지연이 따뜻하게 맞았다. 동네 사람들이 지연을 좋아했다. 어느 날 지연이 민호를 우연히 만났다. 민호가 많이 여위었다. 여보, 민호가 지연을 보고 고개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차분히 인사했다. 잘 지내? 네. 당신은? 나도 괜찮아. 민호가 약하게 말했다. 수진과도 헤어진 듯했다. 혼자였다. 여보, 정말 후회돼. 이제야 네가 소중한 줄 알아. 늦었어요? 지연이 단호했다. 알라, 미안해. 민호가 울었다. 지연 마음이 복잡했다. 사과로 끝낼 수 없었다. 나를 잔인하게 버렸잖아요. 알라, 잘못했어. 그걸로 알아줘. 이제 각자 길 가요. 지연이 민호를 지나쳤다. 민호가 앉아서 지연 뒷모습을 봤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관계는 끝났다. 집에 와서 지연이 창밖을 봤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과거 안 붙잡을게요. 지연이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반찬 가게 잘 되고 건물도 잘 관리돼 기부도 하고. 지연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다음 날 지연은 새 계획을 세웠다. 반찬 가게를 조금 확장하기로. 혜진아, 옆 가게도 빌려서 넓히자. 좋은 생각이야. 손님 많잖아. 응. 그리고 배달도 시작할 거야. 진짜 여사장 되려는 거 아니야.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지연도 웃었다. 여사장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재밌어? 나도 도울게. 둘이 새 계획을 세웠다. 몇 주 후 가게가 2배 넓어졌다. 손님이 더 많아졌다. 사장님, 가게 커져서 좋아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즐거웠다. 저녁에 가게 정리하며 혜진이 말했다. 지연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 삶 사는 기분이야. 요아, 내가 이걸 누릴 자격 있을까? 고마워. 혜진아, 너 없었으면 못했어. 무슨 소리야? 네가 다 한 거야? 둘이 웃으며 가게 나왔다. 집 가는 길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여전히 괜찮아요. 길을 걸으며 지연이 중얼거렸다. 30년 버림받은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 자기 주인공이 됐다. 집에 와서 지연이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고마워요. 어머니, 새삼 주셔서. 지연이 사진에 입 맞췄다.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지연이 평화롭게 잠들었다. 며칠 후 지연은 본관당에 마지막 작별하러 갔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더 슬프지 않아요? 지연이 꽃을 바쳤다. 어머니 사랑 덕에 새삼 살아요. 제 이름으로. 바람이 불었다. 잎이 사각거렸다. 편히 쉬세요.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지연이 마지막 향 피우고 본관당을 나왔다. 거리가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었다. 지연이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 정말 알 수 없어. 설날에 이혼당하고 쫓겨났지만 결국 자유를 찾았어. 버림받았지만 구원받았어. 정말 어머니께 감사해요. 지연이 중얼거리며 하늘을 봤다. 그날 오후 지연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를 봤다. 불빛이 반짝였다. 앞으로는 지연으로 살 거야.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30년 동안 느끼지 못한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연이 창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새날이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자유로운 밤, 누구를 섬길 필요 없는 자유. 설날에 이혼당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60세에 새 삶을 시작한 지연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쳤다. 더 아름다운 새 삶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설날에 이혼당한 지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가족의 그림자로 산 여자가 결국 자기 이름으로 밝은 삶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준 마지막 사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새 삶, 품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용기였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연처럼 자기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힘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공유해주세요. 지연의 선택은 어땠나요? 시어머니 결정은 옳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정말 듣고 싶어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